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루버넷인데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코비드 19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건데 한국에도 이 미국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원문 기사와 함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신문에 나왔는데 그 한국이 참 의료보험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은 정말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신데 그냥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 의사라든지 메디컬 시스템은 나쁘지 않은데 의료보험의 체계가 아무래도 민간에 다 위임되다 보니까 한국만큼 어떤 그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고 어, 좀 어포더블한.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참 한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죠? 뭐 400만 원씩 든다. 그 뭐 보험을 해도 근데 이건 실제 케이스 마이애미 케이스인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분은 이제 의료보험이 있어도, 근데 이런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같은 보험이 아니죠. 그죠? 미국은 다 민간보험입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러한 보험조차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원문이 이겁니다. 여기 마이애미 이제 플로리다 쪽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마 중국에 출장 갔다 오신 분인데 약간 증세가 있었던 거죠. 약간 독감 비스무리한 플루 비슷한 증세가 있어가지고 어, 여기 있죠. 최근에 갔다 온 이분이 이 기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본인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내가 컨펌이 돼서 감염자로 확정이 되면 가족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되고 주변 사람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또 중국에 갔다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이제 병원에 간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기 증세인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요즘 많이 달라진 걸 알겠지만 제가 10년, 20년 전 생각해 보면 한국은 이제 뭐 동네 클리닉 의원만 가도 뭐 환자가 원할 경우에 어 뭐 항생제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는다든지 가능한데 미국은 어지간해서 그런 것도 안 해줘요. 그죠? 대부분 어 진단해도 뭐 이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약을 처방도 안 해주고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이제 약국 가서 뭐 이거 사라 그게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굳이 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죠? 어 그러니까 보험이 있어도 뭐 50불, 60불 좋은 보험이 있어도 뭐 그 정도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근데 뭐 처방전도 없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는 게 이 CVS가 여기에는 이제 이게 월그린하고 CVS가 미국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 그러니까 파머시 프랜차이즈인데 그러니까 이런 병 여기 가서 오버 더 카운터 그냥 그러니까 매약을 사가지고 했을 텐데 보통 같으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중국 갔다 오고 이제 그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 해당되는 CDC죠. CDC에도 보면 그런 위험 국가에 갔다 왔을 경우에 뭐 이런 증세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좋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 위해서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폐쇄된 방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방호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런 방호복 입고 그 다음에
이게 매캐한 무슨 그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T 스캔, 이게 폐렴,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폐렴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분이 되게 좀 현명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그냥 플루일 수도 있잖아요. 증세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플루 테스트 먼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왜냐면 이분이 보험이 있었는데 그 여기 뒤에 나오지만 약간 정크 플랜, 그러니까 좀 싼 보험이었던 거죠. 여기에 제가 참고로 제 주변에 이제 좋은 보험을 개인적으로 드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당연히 많이 듭니다. 회사 다니신 분은 회사 통해서 직장 보험 같은 게 있고요. 그 직장에서 인플로이어가 돈을 대주는 거죠. 일부분을. 좋은 보험은 한 4인 가족 기준에서 1000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불 넘는 게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훨씬 비싸다고 저 들었는데, 여기 지금 텍사스 제가 어신에 있는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좀 싼 거를 하게 되면 보장 범위가 많이 줄겠죠. 그죠? 보장 범위가 줄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증세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싼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롭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료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죠. 미국 보험은 의사들이나 이 메디컬 쪽에 있으신 분들은 연봉도 많이 받고 뭐 의사에 대한 처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 미국 의사를 되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자 입장, 그죠? 국민 입장에서는 affordability,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의 보험에 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CT 스캔 안 하고 블러드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플루인 경우에는 우한 폐렴 테스트를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운이 좋게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미국에 만약에 여기 오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싼 테스트를 하면은 당연히 그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게 환자가 이런 식으로 서제스트를 하는 방법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병원이 생각할 때 판단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비싼 테스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면 이분처럼, 그래서 이게 플루라는 게 됐다는 거죠. 그죠? 다행인 거죠, 굉장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물론 처음부터 플루라고 했으면 비용이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뭐 방호복이고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거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서비스나 그런 부분, 그러한 여기 911 부르면 앰뷸런스라든지 너무 비싸잖아요. 네 자릿수니까 보통 그 비용이 엄청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인슈런스 클레임이 3,270불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만큼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게 아니죠. 이게 보험료가 이만큼 커버하는 거고, 본인도 1,400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은 기본 방문해서 뭐 그냥 문진만 하고, 그죠? 나 감기 걸렸는데, 여기 이제 의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도 여기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경력이 짧고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런 가족 클리닉 같은 데가 보면은 너스, 그러니까 패밀리
널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이제 문진 받고 체크를 해주는데, 그래도 뭐 50불, 60불, 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갑니다. 뭐 처방 아무것도 없이도. 그렇죠? 이게 무조건이죠, 무조건. 네, 무조건. 그리고 보험 나머지 내주는 거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 코 같은 데다 이렇게 뭐 면봉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질러서 또 했고, 그 다음에 블러드 테스트도 했고, 그 다음에 방호복 입은 특수 시설에 그런 그 격리된 방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를 다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참 한국에서 봤으면은 뭐 수술한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살아본 입장에서는, 예전에 제가 제 딸을 저기 데리고 가서 코에 그러니까 뭐 이 물건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조그만 게. 생활은 불편 없는데 이게 킁킁거리면서 이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데려갔어요. 이비인후과는 또 그 항목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의료보험이 하나도 거의 안 되고, 가서 의사 1분, 2분 만나고 뭐 설명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특수 랜턴 같은 걸로 코 속을 비추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데 250불을 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에 좋은 보험이 있는데, 회사에 그 보험이 거의 1000불 가까이 되는, 우리 패밀리 그 매달 내는 비용, 제가 아까 1000불이라는 게 매달 내는 걸 말합니다. 매달 1년이면 12,000불이죠. 그 의료보험만. 그런 패밀리 보험이 돼 있었는데도 한 250불 넘게 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정말 황당한 경우였는데, 이거에 비하면 약관이에요. 그죠? 여기 이 사람은 뭐 진짜 한 게 없는데, 그죠? 격리병동에 들어가서 그런 특수 장비와 그 다음에 일부만 했는데도 본인 부담금이 1,400,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3,200, 그러면 토탈 한 4,600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하면 5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토탈 비용이 500만 원이 청구가 된 거죠. 그 중에 다행히도 보험회사가 이만큼을 커버해 준 거고요. 근데 여기에 또 나오는 게 있는데, 문제가 우리는 보통 한 번 결정이 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보험에 대한 이 감독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민간 업체다 보니까 그 청구하는 쪽에서 약간의 그 임의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딧하는 직업이 있는 잡도 있고, 여기는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돈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잘못 청구됐다, 다시 정산해야 된다, 이런 그 메일이 많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존의 이 플루가 기존 증세가 아니고 그냥 새로 나온 거다. 뭐 쉽게 말하면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런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뭔가 그거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망성적인 거는 보험으로 커버 안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싼 보험을 들 때 크로니컬 뭐 심텀이 있는지, 만성적인 게 있는지, 그런 게 있는, 그런 같은 증세로 보험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이 커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테스트를 했는데도 여기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에 지금 테스트 한 게 제 기억으로는 어제 기준으로 한 500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그 파지티브한 양성 반응의 그 확진자가 많다고 하는, 그걸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뭐 3만 명, 4만 명 이상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빨리 많이, 그리고 한국은 또 잘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 위험군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요즘에 신천지 사태가 있는데 그런 접촉자나 고위험군 그런 사람을 컨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많이 대부분 커버를 하고요.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제 그런 거랑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뭐 국가가 뭐 명령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이런 경우처럼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황당한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뭐 정크 플랜이라도 보험이 있어서 그래도 한 3분지 이상은 보험이 커버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아까 보면 무슨 서류까지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돈이 없는 사람은, 자, 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럼 지금 아까 같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비용. 아까 여기 400만 원에 400만 원,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근데 보험이 있어도, 자, 이건 한 거의 뭐 180만 원 정도, 이분처럼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바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힘드신 분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디텍트를 해야 되는데, 감염자 디텍트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거지, 미국에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미국의 보험 시스템, 의료에 대해서 한국에 비해서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료보험이 좋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이 커버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균일한, 그죠? 차별이 있는 플랜이 아니잖아요. 국가 의료보험 체계고, 부자이신 분들은 물론 개인 뭐 실손보험이 따로 들은 걸 알겠지만, 일단 국가보험이 많은 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항목에 대해서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보험을 드시면 어떤 항목을 넣고 뭐 빼고 어떤 뭐 그 결정해야 될 게 되게 복잡해요. 제가 전화로도 많이 상담해봤지만, 제가 아마 상담한 걸로 하면은 한 5-6시간 상담 몇 회까지 한 것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주변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디덕터블, 그 다음에 크리니컬 에일리스, 그 다음 어떤 부분은 또 커버되고, 아까 같이 또 만성질환인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해야 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는 1차 병원, 2차 병원 해가지고 일단 클리닉을 먼저 가고 뭐 종합병원 가고 뭐 이런 약간 그 정도 컨셉은 알지만, 여기는 어떤 의원은 어떤 플랜, 그러니까 PPO 플랜이 있고 HMO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엄청 그 의료 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스터널이 되는 거죠, 그죠?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커버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하이 네트워크된 보험, 뭐 PPO, 좋은 PPO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 수가가 높고요. 매달 내야 되는 그 보험료가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이제 55,000불.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뭐 그냥 미들 클래스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이 어너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지역마다의 그 물가가 다르니까. 근데 플로리다를 감안해도 이 정도 그냥 뭐 미들 클래스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회사를 다니지만 일단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요. 여기는 직장에 다닌다고 직장 의료보험이 다 되는 게 아니면, 미국은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여기처럼 제공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파타이머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공을 해도 너무 정크 플랜이라서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뭐 그렇게 큰 혜택이 없으니까, 아니면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가 만약에 좋은 의료보험이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묻어서 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료보험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가족 이민 2013년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직장이 바로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제일 싼 거 그 당시에
3인 가족 기준에서 한 500불 정도 나왔어요. 450불. 이렇게 뭐 굉장히 좋은 보험도 아니고, 예. 그렇게 후진 보험을 들었는데도 한 450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달 내는 돈이 5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한 달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정크 플랜인데도 한 달에 지금 그죠? 278불. 또 한국 보험하고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제 기억으로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 기억을 해보면, 제가 뭐 애가 태어나서 애를 더 직장 보험 했을 때 추가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뭐 내가 한 달 내는 돈이 달라지고 그랬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추가한 경우도 있는데 뭐 금액이 팍 달라지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완전히 종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1인당 저 혼자만의 보험하면 270불이면 와이프를 추가하면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곱하기 2 정도 내야 돼요. 아이도 비쌉니다. 아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 1인당 278불이면 3인을 내면, 어차피 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씀. 그냥 거의 리니어 스케일로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3인이라면 한 750불 정도 내야겠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블루버넷이었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그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원문 기사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버넷이었습니다.